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라고 표현이 되면서 외신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가 일단 상승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이 있었는데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습니다. 이러면서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상할 것을 좀 다시 압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다음 행보는 아마도 금리 인하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중국이 금리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또 내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위터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아마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이 잃는 혹은 잃을 기업들, 이런 좋지 않은 기업들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그런 정책을 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데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게임 오버 하면서 위윈 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은 이런 언급은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외신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속에서 다시 한번 연준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금리 이외에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오히려 좀 잘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만간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과는 약간의 사소한 다툼 있었다면서 이것 때문에 좀 지금 지지부진한 것이지 무역 합의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사인을 내비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과연 연준은 또다시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금리 인하 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인 에스더 조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시점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자산버블과 같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미네소타 이코노믹 클럽에서 이 조지 연준 총재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금리 인하는 자산 가격 버블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융 불균형과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 리세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업률이 장기 수준 이하로 떨어진 지금 시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장기 목표치를 밑도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에스더 조지의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물가 그리고 상승률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하는 모습인데 연준 내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일단은 한 연준 위원은 금리 인하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발언하는 모습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월가의 투자자들의 성향 그리고 현실 인식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펀드 매니저들이 앞으로 향후 90일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파른 하락에는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전면적인 무역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릴린치가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 펀드 매니저들이 월간 조사를 해봤더니 34%의 펀드 매니저들이 향후 3개월 동안 주가 급락에 대비해서 이 안전장치, 그러니까 해지를 해놓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보고 마이클 하튼의 투자 전략가는요. 투자자들은 해지를 잘 해둔 상황이다. 미리미리
주가 하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무역 협상 결렬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신용과 소비자 차이나 그러니까 크레딧, 컨슈머 차이나 이른바 3C, 3C가 재빨리 깜짝 상승하지 않는 한 매니저들은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조사는 일단은 무역 전쟁이 최대 꼬리 위험, 최대로 긴장감이 높아졌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펀드 매니저들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현금 비중이 4.6%로 거의 그전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상한 펀드 매니저도 한 5%에 불과했습니다. 응답한 매니저의 3분의 2는 적어도 2020년 하반기까지는 경기 침체, 리세션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펀드 매니저들, 투자자들의 전망이 맞을지도 시장에서는 역시 비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우디 쪽, 중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사우디 쪽에서 테러 아닌 테러가 하나 좀 발생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죠. 아람코의 석유 펌프장 두 곳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모습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드론을 이용해서 이 석유 펌프장을 폭발 시도를 한 것이었는데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산업에너지 광물부 장관이 이런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파악할 때까지 일단 동서를 잇는 파이프라인에 이 펌프장 작업이 중단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수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을 세계 글로벌 석유 공급에 대한 테러 행위라라고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 주장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러면서 일단은 뭐 사우디에서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국제 상품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좀 치솟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13일에 자체 TV 방송을 통해서 사우디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개시했다라고 언급을 한 것 때문에 이쪽이 배후 세력이 아닌가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것을 또 달갑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번 사우디 펌프장에 대한 공격의 배후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란에게 총구를 겨누고 공격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중동 쪽에서의 이런 리스크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가 시각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